강민호 씨, 30분 후에 집행관이 올 겁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소원. 그래요. 단 하나 있었습니다. 제게 하루를 보고 싶습니다. 그 남자의 마지막 아침 식사였습니다. 차영수의 마지막 식사치고는 너무 평범했죠. 서울 구치소의 좁은 독방에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모든 희망을 잃은 그에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한 마리의 유기견이었습니다. 작은 믹스견 한 마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조작된 살인 누명을 벗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순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눈을 떴을 때 서울구치소의 좁은 독방을 채우는 것은 오직 고요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새벽빛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 마지막 아침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살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놀랍도록 맑았어요. 이런 날 죽는구나 싶은 생각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강민호 씨, 아침 식사 드세요. 교도관의 목소리에 생각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쟁반을 건넸어요. 쟁반 위에는 흰 쌀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영수의 마지막 식사치고는 너무 평범했죠. 고맙습니다. 쟁반을 받았지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대신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어요. 국가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다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죠.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절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디지털 흔적 추적자라고 불렀어요. 그때 정도윤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저에게 찾아와 불법 데이터 거래와 기업 스파이 활동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민호 씨, 당신만 믿을 수 있어요. 이 일은 우리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었죠. 그때 제가 거절했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는 법이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 강북의 한 호텔에서 IT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연사로 참석했어요. 발표를 마치고 휴게실로 향하던 중 화장실 안에서 도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에 꽂힌 칼, 바닥에 흩어진 혈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지문이 묻은 칼, CCTV에 찍힌 의심스러운 행동, 도윤과의 비밀 만남 기록. 범인은 강민호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검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제 인생은 끝났어요. 변호사는 무능했고 판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모든 과정이 꿈 같았습니다. 강민호 씨, 30분 후에 집행관이 올 겁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으신가요? 교도관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소원. 그래요. 단 하나 있었습니다. 제게 하루를 보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5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믹스견이었죠. 까만 눈동자와 털이 얼룩덜룩한 귀여운 녀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얼굴을 핥아 깨우던 하루. 제가 슬플 때면 항상 옆에 누워있던 녀석. 하루를 돌봐주고 있는 박소연 씨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교도관이 나가고 저는 침대에 앉아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루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루는 저를 알아볼까요?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33살의 나이에 저는 이미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야, 보고 싶다. 작게 속삭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하루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산을 함께 오르던 날, 한강공원에서 공을 쫓아 뛰어다니던 모습, 비오는 날 창가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듣던 순간들. 강민호 씨,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박소연 씨가 하루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요. 하루가 어젯밤부터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가 사라졌다고요? 제 마지막 순간에. 아니, 이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의 말이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어디 있니?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 새벽 5시,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소연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전화를 찾아 귀에 가져갔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박소연 씨인가요? 서울구치소입니다. 강민호 씨의 마지막 소원이 순간 소연의 몸이 굳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 씨가 하루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9시까지 데려올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하루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하루의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하루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하루야? 어디 있니? 집 안을 다 뒤졌지만 하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루가 사라졌다고요? 하필 오늘? 떨리는 손으로 오빠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 오빠는 경찰이었어요. 강민호의 사건을 처음부터 의심했던 면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오빠, 하루가 사라졌어. 어젯밤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침착해. 소연아, 지금 바로 갈게. 하루가 자주 가는 곳을 생각해봐. 준서가 도착하자마자 둘은 하루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변, 가까운 공원, 하루가 좋아하던 모든 장소를 다 찾아봤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호 씨 마지막 소원이 하루를 보는 거래. 준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차 안에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나 강민호 사건에 이상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 그런 완벽주의자가 증거를 그렇게 허술하게 남길 리가 없잖아. 소연은 깜짝 놀라 준서를 바라봤어요. 오빠가 민호 씨를 그렇게 잘 알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몇 번 같이 일한 적이 있어. 그는 디지털 포렌식의 천재였어. 게다가 윤태석이라는 인물이 수상해. 정도윤 이사와 경쟁 관계였던 부사장이었지. 내가 몰래 조사해봤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여. 소연은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어요. 8시 15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꼭 찾아야 해. 민호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면 하루는 그의 마지막 소원인데. 갑자기 소연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했어요. 북한산. 민호가 하루와 자주 산책했던 공원이 있어. 거기로 가보자. 차를 급히 몰아 북한산 근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하루야, 하루야, 소리치며 공원을 뛰어다녔어요. 그때 먼 나무 아래에서 까만 형체가 보였습니다. 하루였어요. 하루는 무언가를 파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소연의 목소리에 하루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리에서 짖으며 앞발로 땅을 계속 팠어요. 준서와 소연이 하루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루는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목줄을 물어뜯으려 했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뭐지? 준서가 하루의 목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작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 작은 마이크로 SD카드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건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가 남긴 거야? 준서는 SD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둘러. 이걸 확인해봐야 해. 차 안에서 준서는 노트북을 꺼내 SD카드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손상된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파일이 손상되었어. 해독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소연은 초조하게 시계를 봤어요. 8시 45분. 시간이 없어. 구치소까지 가려면 최소 30분은 걸려. 준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SD카드 분석은 내가 할게. 너는 하루와 함께 구치소로 가. 아직 내용을 모르지만 이건 분명 중요한 증거야. 민호가 하루에게 맡긴 거라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호는 정말 무죄인 걸까? 그렇다면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을까? 운전하는 내내 소연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하루야, 민호를 보게 해줄게. 걱정 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어요. SD카드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걸까? 강민호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까? 그리고 과연 시간 안에 하루를 민호에게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준서였어요. 소연아, SD카드에서 뭔가 발견했어. 민호가 남긴 디지털 워터마크야. 이건 정말 대단해. 그가 증거를 암호화한 방식이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방식이야. 시간이 필요해.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 소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알았어. 최선을 다할게. 구치소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하루가 몸을 일으켜 앞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호를 구할 수 있을까? 소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의 까만 눈동자가 소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SD카드에서 발견된 파일들은 마치 퍼즐처럼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암호화는 처음 봐. 강민호답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경찰서 한켠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금쯤 소연은 하루와 함께 구치소에 도착했을 겁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강민호의 사형 집행은 11시. 불과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집중했습니다. 화면 속 코드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강민호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단서는 분명 해독 가능한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화면에 갑자기 작은 파일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준서의 눈이 빛났어요. 찾았다. 파일을 열자 강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밑에 깔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컨퍼런스 전날 밤 정도윤 이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USB를 건네며 말했죠. 이건 윤태석이 운영하는 산업 스파이 조직의 증거야. 내일 공개할 예정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파일을 확인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준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내 호텔방을 뒤졌어요. 다행히 USB는 안전했지만 위험을 감지했죠. 다음날 컨퍼런스에서 도윤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파일은 계속 재생되었고 준서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휴게실로 가는 길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강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었죠. 나는 본능적으로 칼을 뽑았어요. 그때 누군가 나를 뒤에서 쳤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경찰이 도착한 후였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설명이 현장의 상황과 일치했어요. 강민호의 지문이 칼에 묻은 이유, 그가 혼란스러워 보였던 이유, 파일이 끝나고 화면이 변했어요. 이번에는 코드가 아닌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린 날,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카메라였어요. 영상 속에서 윤태석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정도윤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준서의 숨이 멈췄습니다. 윤태석만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증거가 여기 있었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은 계속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CCTV 영상. 윤태석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강민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윤태석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젠장, 모두가 함정이었어. 준서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어요. 윤태석이 정도윤을 살해하고 강민호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윤태석이 운영하는 산업 스파이 조직의 구조였습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에 심어진 스파이들, 해외로 빠져나간 기술 정보, 그리고 거래의 내역,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마지막 화면에는 강민호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루에게 이 증거를 맡깁니다. 내가 체포되면 하루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장소로 갈 것입니다. 이 증거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모든 걸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윤태석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여전히 자유롭다는 것. 제발 그를 막아주세요. 준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강민호는 무죄였습니다. 그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강민호는 무죄야. SD카드에서 모든 증거를 찾았어. 윤태석이 정도윤을 살해하고 강민호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강민호가 하루를 만났어. 지금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 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어. 난 지금 법무부에 연락할게. 집행 중지를 요청해야 해. 넌 그대로 있어. 최대한 시간을 끌어 전화를 끊고 법무부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 키보드를 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1시간. 단 1시간만 남았습니다.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하면서 수십 번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차를 몰고 법무부로 향하는 동안 준서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면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윤태석, 반드시 잡겠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를 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리고 다음은 진짜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면회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손목의 수갑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아니면 그냥 제 손목이 더 마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루를 볼 수 있다니 마지막 순간의 작은 위로라도 생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하루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루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는 소연의 품에서 벗어나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하루는 저를 바로 알아봤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하루가 제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기 시작했어요. 그 따뜻한 감촉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루의 털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잘 있었니? 많이 컸네. 하루의 귀를 긁어주며 말했어요.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하루가 SD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준서 오빠가 지금 분석 중이에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SD카드, 제가 하루의 목줄에 숨겨뒀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담긴 그 작은 카드, 희망의 불씨가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요? 준서가 그걸 찾았나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네, 지금 법무부에 연락 중이에요. 집행중지를 요청하러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삶에 대한 욕구가 다시 솟아올랐어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10시 30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태석, 이름을 내뱉자마자 쓴맛이 혀끝에 느껴졌어요. 윤태석,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배. 항상 저를 경쟁자로 여기던 사람. 그가 정도윤을 살해하고 저에게 누명을 씌울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 국가사이버수사대에 있을 때였어요. 윤태석의 회사에서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있었죠. 제가 담당 수사관이었어요. 소연에게 말하면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루는 제 무릎 위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 내부자의 소행이었고 그게 윤태석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증오했던 것 같아요.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제 손을 핥았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강민호 씨,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루와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빨리 끝난다니. 하루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하루의 등에 떨어졌어요. 잘 가. 하루야, 내가 정말 보고 싶었어. 하루를 소연에게 건네려는 순간 하루가 울부짖으며 저에게 달라붙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하루를 떼어내려 했지만 하루는 계속 저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소연이 교도관에게 부탁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칙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루를 억지로 떼어내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의 울음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시계는 11시 10분 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하루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준서가 시간 안에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집행관이 오는 소리일까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적어도 하루를 다시 보았으니 후회는 없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 2명이 들어왔어요. 강민호 씨, 집행 준비를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담담하게 일어났어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윤태석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대학 시절 그는 제가 존경하던 선배였습니다. 똑똑하고 야망이 있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야망이 욕심으로 변했어요. 그때 구치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크게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교도관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치소장이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 뛰어왔어요. 집행을 중지하라. 지금 법무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중지된 건가요? 구치소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재심을 명령했어요. 강민호 씨,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교도관들이 놀라 저를 부축했어요. 따뜻한 무언가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치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검찰에서 곧 사람이 올 겁니다. 일단 당신은 독방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독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 너머로 하늘을 봤습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희망의 하늘이었습니다. 독방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렸어요. 소연이 하루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준서가 따라 들어왔어요. 민호 씨, 집행이 중지되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는 소연의 품에서 뛰어내려 저에게 달려왔어요. 하루를 안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야, 내가 날 구했구나. 하루의 따뜻한 몸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임시, 석방, 이 두 단어가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순간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하루가 제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조심하세요. 기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준서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구치소 정문 앞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질문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강민호 씨,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윤태석 부사장이 진범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3년 동안의 심정을 말해주세요. 질문 세례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발걸음이 어지러웠어요. 준서가 기자들을 막아서며 저를 검은색 승용차로 안내했습니다. 하루도 재빨리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진정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연이 물병을 건네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놀라셨죠?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3년 만의 자유,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석은요? 제 질문에 준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SD카드의 증거가 공개되자마자 도주한 것 같아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윤태석이 도망쳤다니 그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울까봐 두려웠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준서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더군요. 당분간 제 집에서 지내세요. 안전할 겁니다. 준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가 제 손을 핥으며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현실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준서의 아파트에 도착하니 사이버 수사대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옛 동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어주었던 거죠. 민호,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지훈이 다가와 제 어깨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훈아, 고마워. 반가움도 잠시. 저희는 바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SD카드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윤태석의 산업 스파이,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준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떠올랐습니다. 주요 IT 기업마다 내부 스파이가 심어져 있었고 국가 기밀까지 유출된 흔적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경찰 내부에도 협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경찰 내부의 협력자라니. 그래서 증거가 조작되고 재판이 불공정했던 거군요. 누구죠? 제 질문에 준서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서준 검사, 제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최 검사가 윤태석과 대학 동창이었어요. 그리고 금전적 거래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윤태석의 체포가 최우선입니다. 그가 해외로 도주하기 전에 잡아야 해요. 지훈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SD카드에 담긴 파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숨겨진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돌아갔지만 저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발치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녘 제가 발견한 작은 코드 조각. 그것은 윤태석의 도주 경로를 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 그것도 오늘 아침 비행기였습니다. 준서야! 찾았어! 잠들어 있던 준서를 깨웠어요.
그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서둘러야 해! 준서는 즉시 본부에 연락했어요. 특수부대가 김포공항으로 출동했습니다. 저희도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출국장 스크린에서 홍콩행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소연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탑승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었어요. 체포하라!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윤태석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바닥에 쓰러져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윤태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강민호! 넌 망했어야 했어! 윤태석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망한 거예요, 선배님.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인파로 가득 찼어요. 제 재심과 윤태석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공개될 때마다 방청객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SD카드에 남긴 디지털 증거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CCTV 영상은 분명합니다. 윤태석 피고인이 정도윤 이사를 살해한 후 강민호 씨가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어요. 윤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사건 당일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정도윤 이사의 요청으로 산업 스파이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제게 결정적 증거를 건네주려 했었죠. 법정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태석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저에게는 강민호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합니다. 국가는 부당한 구금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소연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법정 밖에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루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야.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루의 놀라운 직감과 충성심이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얼굴을 비췄어요. 눈을 뜨자마자 하루가 침대 위로 뛰어올라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하루야, 좋은 아침. 하루의 등을 쓰다듬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소연과 약속이 있던 날이죠. 함께 북한산으로 산책을 가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제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는 윤태석의 산업 스파이 조직에 대한 후속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그의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연루된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신문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끔씩 악몽을 꿉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그 차가운 아침, 좁은 독방, 절망감.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어요. 하루가 그럴 때마다 저를 감지하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마음이 진정되었죠.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해요. 소연이 처음 말했을 때 저는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하루가 짖으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열어보니 소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가죠. 하루의 목줄을 메고 함께 나섰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북한산 기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루는 기쁨에 찬 모습으로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민호 씨, 기억나세요? 전에 여기서 사진 찍었던 거. 소연이 작은 벤치를 가리켰어요. 그곳은 하루와 제가 자주 앉았던 장소였습니다.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 소연의 휴대폰에 아직 남아 있었죠. 기억나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네요. 목이 메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소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벤치에 앉아 하루가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국가보안기관에서 연락 왔대요?
소연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특별팀장으로 제안이 왔어요. 윤태석의 사건 이후 포렌식 시스템을 강화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소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받기로 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전문성을 다시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가 갑자기 달려와 제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그의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도 찬성하는 것 같네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연 씨, 고마워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민호 씨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하루를 구조견으로 훈련시키는 건 어떨까요? 소연의 제안에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구조견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는 정말 특별해요. 당신을 구했잖아요. 그런 직감과 충성심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듯이 하루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하루는 즐겁게 앞장서서 걸었어요. 소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문득 생각이 떠올라 중얼거렸어요. 소연이 궁금한 듯 쳐다봤습니다. 하루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랑과 충성심의 힘이죠. 하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저를 돌아봤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하루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소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 인생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함께 살아요.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어요. 소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어요. 저와 하루, 그리고 소연 씨, 함께 살아요. 제가 소연 씨를 사랑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사랑해요. 하루가 우리 둘 사이를 뛰어다니며 기뻐했어요.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저와 소연의 결혼식, 하객들 앞에서 하루가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구조견 훈련을 받은 하루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왔어요. 목에 달린 작은 주머니에는 2개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리고 사랑과 충성심은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와 소연, 그리고 하루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